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영국에서 일어난 장미전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미전쟁은 13세기 말 근대적 형태의 집권 국가가 나타내는 징후가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2세, 리처드 2세, 헨리 6세, 에드워드 5세, 리처드 3세, 에드워드 4세는 퇴위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왕들은 또 다시 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왕위를 찾은 과정은 좀 험난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실패는 프랑스의 백년전쟁 실패는 영국에서 장미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토지와 좋은 관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과의 어느 근본이 더 정당한 왕위 계승권을 갖고 나라를 주장하는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의 장미전쟁입니다. 리처드 2세의 통치 시기에 리처드가 증거하는 영주의 권력에 대한 균형치로 자신의 통치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영주들과의 권력 투쟁이 분발했습니다. 세력이 강해진 영주들은 고드 종과 그의 아들 헨리 블링버로크가 체되게 했던 것처럼 군주의 권위에 맞서는 한편 영주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장미전쟁 기간 동안 영국의 저주와 킹메이커 같은 불만을 품는 영주들이 헨리 6세의 권위에 성공적으로 저항하기 위해 자신의 복잡한 인적 관계를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였습니다. 랭스터 가문은 에드워드 3세의 세 번째 아들인 존 오브 간트의 후손입니다. 이름은 곤토가 랭스터 공작이라는 기본 칭호에서 유리했으며 그의 배우자는 랭스터의 블랑시의 이런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양제에 대한 랭스터 가문의 주장은 남성 혈통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에드워드 3세로부터 우선권을 받았습니다. 헨리 4세는 리처드 2세를 퇴위시키고 이후 왕위를 물려받은 권리를 이 주장에서 근거하였습니다. 요코 가문은 에드워드 3세의 생전 넷째 아들이자 곤투의 종의 남동생인 앵글 에드먼드 후손입니다. 이름은 1385년 그의 조카인 리처드 2세 통치 기간 동안 활동한 요코 공작에는 앵글리의 기본 칭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요코의 왕위 계승권 주장은 랭스터의 주장과 달리 클랜스 공작의 원해를 후손인 여성 혈통에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앵글리 둘째 아들 거니스버그의 리처드는 노전 머티머의 딸이자 에드먼드 머티머의 자매인 앤디 도티머와 결혼하였습니다. 얘는 할머니인 클라렌스에게 필리파는 앤트워프 라이오넬의 딸이었습니다. 14세기에는 모티머 가문이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국정지대의 뒤집어였습니다. 트레블리어는 장미전쟁은 대부분 영국 왕정을 일정한 관련된 위대한 영국 귀족인 웰즈 국경의 근거적인 귀족 간에 벌어진 불화였습니다. 새로운 요코 왕족의 부흥에 된 에드워드 4세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폐위당한 왕 헨리 6세와 그의 왕비 왕자가 붙잡히지 않는 채 새로운 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스코틀랜드와 프랑스에서의 힘을 모을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에드워드 4세는 잉글랜드와 대영주들과 그들이 부하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릭백작과의 갈등의 황신 클레넌스공 조제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에드워드 4세에게 반공을 지은 이런 갖가지 세력은 하나로 뭉쳐 선사는 19년 8년을 업무하였습니다. 랭스터 왕교의 마그리티와 그 물스러운 협력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클랜스와 랭스터 가문
요코파이 피주는 잉글랜드로 되돌아왔습니다. 에드워드 4세는 그의 동행자인 그리고 공격에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헨리 6세를 포기시켰습니다. 하지만 피해당한 에드워드는 집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블루권의 도움으로 군대를 모아 다시 잉글랜드로 돌아와 헨리 6세와 마그리트 왕비를 제거해버렸습니다. 오리카 훈련에서 요코파이 비주도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4세는 헨리 4세가 진멸했던 것처럼 자신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문제에 봉착했지만 그런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그런 정부 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가 어린 두 왕자만 두고 죽음으로써 다시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12살 된 왕자 에드워드 5세가 미성년의 왕위에 오른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별다른 어려움없이 헤쳐나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450년대 이래 에드워드 4세의 오리 클리넌스가 제멋대로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것은 에드워드 무사히 즉위를 특별히 이혼스러운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티머는 에드워드 3세의 사망 이후 개설권 문제가 장미전쟁의 근본이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에드워드의 왕위 개성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도였으나 그의 통치 말기에는 직계 개성의 범위가 갑자기 좁아졌습니다. 에드워드 3세의 장자이자 상속인 코널 공작 에드워드 클리넌스 공작 라이오네는 각각 1376년과 1398년에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에드워드 3세에게는 왕의 이유를 아틀러스 앵거스터 공작의 존 랭글리 에드먼드 그리고 우드스토크의 토마스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리차드 2세는 1377년부터 1399년에 걸쳐 영국 왕실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웨일의 왕자로서 에드워드 블랙 프리전스라는 명칭으로 후대에 잘 알려진 켄트의 존 카운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리차드의 아버지는 1376년에 사망하였습니다. 리차드 2세가 할아버지 에드워드 3세의 후대에서 남았으며 후에 에드워드 3세가 사망하면서 당시 14년던 때까지 리차드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리차드 왕으로 부임한 후 몇 년 동안은 여러 국가 주요 회의에서 영국의 통치는 리차드 3세는 보트 장과 우드스탁의 토마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백년 전쟁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 곤란한 시기였습니다. 리차드의 통치 기간중 가장 중대한 이슈 중 하나는 1481년에 발생했던 농민 반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위기를 성국제로 지원에 관련되는 리차드 2세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싸움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년 전쟁을 종결한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을 강조했던 리차드는 귀족의 세력을 유지하고 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사병에 의존하였습니다. 리차드는 할아버지와 달리 왕국에서 예술과 문화를 중심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정책으로 리차드 2세는 통치 기간 동안 세력이 가했던 귀족 갈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리차드는 삼촌인 고트 존 랭거스터 공자로부터 실질적인 국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그대에게서 권력을 되찾기 위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임 통치 회의 없이 직접 통치하였습니다. 유럽에서 실패한 군사 원정을 지원하기 위해 말대강 시국 1381년 농민 반란을 유발하였으며 우리가 왕의 마이클 데라폴과 한 명을 거부함으로써 리차드를 퇴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리차드는 정치적인 적을 제거하기 위해 그의 후계자 선정을 권고하였으며 1400년 존 montagu 엑세터 공작, 존 홀랜드 서리 공작, 토마스 홀랜드 글로스터 백작, 토마스 데스펜서 등의 주 현절 봉기를 일으켜 수감중이던 리차드 2세를 다시 왕위에 올리려
이 계획은 좌절되었으며 사명의 공모처럼 처형되었습니다. 리차드는 이후 포테프레트 성에서 미상의 원리로 죽었습니다. 헨리 5세는 자신의 형제들이 세례시 때문에 모두 돌아가면서 자신과 캐서린이 가진 넥스트 감옥의 왕위 계승권이 확실하다고宣告하였습니다. 1421년 12월 캐서린 아들 헨리를 출산하였습니다. 이어진 해 8월 30일 36세의 나이로 사망한 헨리 5세의 아들인 헨리 6세가 9개월의 나이로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헨리 5세의 남동생들을 유효한 후계자를 모시고 사망하면서 기한적인 넥스트 가문의 후계자는 목표로 가문밖에 없었습니다. 리차드 오브 요크는 자라면서 헨리 6세의 통치가 악화되는 것을 보고 왕위 계승권을 욕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자식 영지에서 얻은 수입으로 영국에서 가장 불리한 귀족이었습니다. 헨리 6세는 어린 시절부터 고문관과 의회 세력들이 갈등에 둘러싸였던 왕이었습니다. 젊고 동시대를 살았던 자신 삼촌이 함프리 글로스터 공장은 헨리가 승리가 될 때까지 군주 보좌로 왕권을 대신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반 백성들의 자신의 인지도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삼촌이었던 카디널 헨리 베드포드와 대립하였습니다. 보포트는 몇 차례에 걸쳐 글로스터의 반대인 행위에 대하여 중재하거나 그를 지키기 위해 그의 행위자 헨리 면목상의 후견이 존 베드포드 공장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회의에서 프랑스인들은 존 허브 아랫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얼린스에서 큰 패배를 안겨주며 패트리에서 승리하여 헨리 5세가 이룬 많은 성과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1420년 7월 네임스에서 나폴레옹 찰스 실세의 대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헨리 6세는 곧 이후 11월 6일에 7세로 공식적으로 대관식을 받았습니다. 이때 헨리 어머니인 재혼하여 2명의 살아남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리차드 오브 요크 3세는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런던 남쪽으로 3,000명에서 10,000명의 병력을 데리고 원정에 나섰습니다. 1455년 5월 20일 런던 북쪽의 세인트 올본스에서 헨리 2,000명 군대와 맞붙었습니다. 그러나 양측 전투에서 사망자는 160명 이하이지만 결정적인 요코파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헨리 6세는 요코의 군대에 포위되어 정권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요코파에 맞는 정치적 적들 중에는 에드먼드 포트 2세, 사메리셋 공작, 헨리 퍼시 2세, 너피 백작, 토마스 클리포드 8세, 클리포드 남작 등이 사망하였습니다. 헨리가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요코는 다시 의회에서 임시 경쟁자로 임명됐고 요코파와 양경을 되찾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안명된 상황 덕분에 요코 동맹은 빠르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리차드 네빌 16세 오익 백작은 켈리스 선장으로 영국 해협에서 반해적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중요한 지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래간 의회에서 요코를 보호하며 그의 아버지였던 리차드 네빌 5세 셀리지보리 백작보다 중년 동문자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켈리스 항구를 시해하고 있었던 오래간 대국의 가장 큰 상주 군대를 지휘할 수 있었습니다. 헨리 왕이 마르그리트는 워릭을 왕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생각하고 그 보급선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1457년 8월 샌드위치를 공격한 프랑스의 침공이 시작됐습니다. 마르그리트는 워릭을 지키기 위해 자금을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1450년 2월 헨리는 전신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영국을 통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461년 2월 그런 넥스트군을 원티나 크로스에서 패배시켰으며
헨리 5세의 유적인 캐서린 발로아의 남편 오웬 투토가 병사들에게 제행되었습니다. 이 같은 동안 세 개의 태양이 떠오른 현상이 일어나서 기사들은 돌아왔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이것이 선상일체를 상징한다는 자신의 일에 대한 실현 축복임을 설득하였습니다. 에드워드 이후 개인의 기념 문양으로 태양을 상징하는 선 인더 스플렌트를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북부에서 마가렛 공갈 앵거스다군의 승리 이후 이긴 군대는 남쪽으로 이동하였고 적포로인 헨리 6세와 함께 오리건 병력을 이끌고 로마 시대 고도로 알려진 오타닝 스트리트 세인트 올번스에서 적과 싸우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오리건의 병력은 잘 방어 준비를 하였지만 결국 2월 세인트 올번스 2차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헨리는 앵거스타바에게 불려하고 젊은 아들 에드워드 오 웨스트민스터를 기사로 삼아 총 30명의 앵거스타바 지도자들을 기사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군대는 에드워드 오티머스 프로스에서 승리 후 메체제 지방의 요코파 군대와 합류하기 위해 행군하였습니다. 앵거스타파가 전략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앵거스타파의 움직임은 런던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에드워드는 적극적으로 움직여 런던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급하게 모인 집회에서 에드워드가 영국의 에드워드 4세로 선언되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영국 국민들의 더욱 매력적인 군주 후보였습니다. 그의 동시대인 필리프 커먼은 그를 활기차고 잘생기고 상냥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언제나 감목과 화려한 후보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헨리의 신체적 정신적 약점이 그의 지지를 치명적으로 약화시켰다는 점을 보고하여 자신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대비 전략을 취했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오릭은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북쪽으로 행군하였으며 앵거스다군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릭은 요코군의 선방부대를 이끌며 3번 앵거스다군과 분문 충돌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으며 앵거스다군의 지휘관이 캘리포드 워릭의 친척인 네빌 군주가 사망하였습니다. 에드워드는 다음날 3월 요크셔의 투턴에서 앵거스다 주력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후 벌어진 전투는 영국 내에서 역사상 최대의 가장 피가 많이 흐른 전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전투는 에드워드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주었으며 북부 지역은 앵거스다의 권력을 깨뜨렸습니다. 앵거스다의 공장에 정치했던 민중들 대부분 주권한 나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노선버랜드 백작인 헨리 퍼시가 죽었고 그 다음에 영전 앵거스다 지휘관 중 한 명인 에드워드 드리프도 죽었습니다. 또한 제임스 버틀러도 체포되어 처형됐다고 합니다. 헨리 마가레트 그리고 그들의 아들 에드워드 왕자는 북쪽으로 스코틀랜드로 도망갔습니다. 에드워드는 그의 성동식을 위해 런던으로 돌아갔으며 오릭은 앵거스다군의 지향을 진압하기 위해 북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투톤 전투에서 영국 국민들의 에드워드가 단방한 영국을 무리 없이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상 영국에서 일어난 장미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작용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